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중단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인데 그 중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기로 했거든요. 언제 나온 거냐면 불과 3개월, 2달도 안 됐군요. 이 9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판결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래층에서는 보복소음을 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층 분들을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 그럼 거꾸로 이런 접근금지 가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사실 이 사례는 좀 심하긴 했어요. 저희가 봐도 일반적인 사건에서 무조건 다 이거를 접근금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에 이르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게 사건이 지금 2020년도 정도 사건이거든요. 실제 벌어진 사건은. 근데 재판을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고등법원을 거쳤다가 다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지금 내용 보시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위층에 사는 분한테 가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야.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야. 나중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수십 차례 하고 문자로 뭐 이렇게 뛰냐부터 뭐 욕설도 좀 하고 막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으로 협박성의 문자도 막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천정이 이렇게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서성거리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라면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좀 일반적인 상식을 좀 벗어나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퍼 스피커를 갖다 붙여서 계속적인 소음을 내는 것과 이 부분이 어느 게 더 이게 심각한 것인지는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행위상으로는 괜히 집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협을 훨씬 더 느끼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자꾸 뭐 이런 상해를 가하거나 살인을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층에 사시는 분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돈을 하루에 얼마씩 배상해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1심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지금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층에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채권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권리로서 그 침해 행위의 정지나 방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줘서 그렇다. 사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권 여기에서 그 자체로서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줬고 또 하나는 가처분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가처분 명령을 반해서 자꾸 또 우리 집에 올라온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경우에는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해달라라는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은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대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게 좀 의문이었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익침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수위난도를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의하는 정도가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말인데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항의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된다. 그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기 위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또 횟수라든지 태양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리에 기초해서 내가 이런 방해금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결 절차에서 또 하나 적정한 배상을 만약에 가처분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적정한 배상금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전부 다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9월 30일 날 나온 판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천지방법원의 하급심 법원 판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결 외에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층간소음도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발생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보복소음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라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알아?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층간소음이나 보복소음을 가지고 소송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수도 없이 층간소음이나 이 보복소음에 대한 상담이 오는데 저도 사실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소송으로 무조건 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도 일단은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모아라, 증거를. 단순히 그냥 찍어온 영상을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뭐를 막대기로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전에 사시는 분들 동일하게 피해를 입었대요. 우리 조금만 아이들이 뛰지도 않는데 밑에서 막 두들겨. 그분은 지금 다른 데서 나오는 소음을 위층에서 낸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더 영상을 찍어 와라라고 한 이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저는 이제 이런 층간소음 소송이라든지 일조권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소송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보내드렸는데 그분도 좀 심하면 이런 행위를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죠. 접근금지 가처분을. 근데 소송은 저는 항상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왜 제가 돌려보냈냐면 지금 바로 소송을 했다가 오히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지잖아요? 그럼 밑에는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야. 밑에는 더 떠들어, 더 때려. 그러다 보니까 위층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소송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 소송을 만약에 했어? 그랬다가 졌을 땐 거꾸로 그쪽이 면죄부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만 오히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야 돈 벌면 되지. 근데 그게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 피해는 오히려 내가 소송에서 지면 나도 욕먹지만 본인들 스트레스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말리는 거니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 대신 그것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상담원 오시고 저희한테 카운셀링을 요청하시면 좋은데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소송을 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게 참 문제가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층간소음 피해자에 대해서 위층에서 뛰는 거나 아니면 위층에서 유발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한 위자료를 너무 적게 인정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유발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난번 인천 사건에서도 저희가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랬잖아.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내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한 3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런 간접강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밑에서 당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강한 판결을 안 해주느냐. 저도 좀 불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아래층에서 보복소음의 정도는 오히려 위층에서 내는 것보다 더 악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뛰는 소음은 생활하다가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내는 소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보복소음은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이 정확하다는 거지. 그리고 고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상해나 신체적인 위해로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층간소음을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보복소음을 하는 쪽에서 보면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항상 법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층간소음 문제가 피해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법의 호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소송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증거를 다 모은 다음에 해야 나중에 본인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또 답답한 층간소음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